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무색하게 시장이 이젠 지하가 아니라 지각을 뚫고 멘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이 더 심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락폭을 더 키웠고요. 기관의 방어 물량에도 그 폭을 좁히지 못하고 2314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게임주의 낙폭을 시작으로 오후장 들어서는 2차 전지주가 또 하락세에 힘을 보태면서 전날 대비 4%가 훌쩍 넘는 하락폭으로 71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때문인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단순한 우려 때문인 건지 정말 여러 악재가 뒤섞여서 바깥 날씨처럼 시장에서도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 장맛비를 한 발 앞서서 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오늘장 키워드로 한번 힌트 얻어보시죠. 낙폭 과대, 환율,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오늘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환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전에 전해진 정부 개입 예고에도 환율은 1,300원 선 위를 웃돌았는데요. 이렇게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더 심화된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이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지, 또 그 수혜주를 하반기에도 그 수혜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금 상황에서 판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원전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 지지를 밝히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다수의 종목이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력난이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력을 포함한 풍력 또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슈 체크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알차게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 포트를 또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히든트랙 종목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린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소 좀 저조하다, 중장기인데 저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저희가 오늘 기준 수익률로 체크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 60%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또 OCI 41.27%, SL 17.40%, 대덕전자 15% 육박하는 모습으로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공략해드렸던 G2파워 21.3% 챙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략해드린 VC가 정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13% 가까이 탄력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런 단기 공략주를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냥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도 함께 잡아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한 매수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어디서나 생방송으로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곡소리 나는 시장인데요. 저희와 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한번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비 많이 오는데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예,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차트,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얼마나 크게 빠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지수, 주봉이나 월봉이라고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예전에 과거의 금융위기라든지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충분히 좋은 위로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웠고 언제 반등이 나오지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락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과거에 그 부분을 경험을 해본 바 분명히 반등은 나왔고 지금 시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역대급 좀 하락을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하락에도 분명히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괴롭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에서 또 위로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세세하게 큰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 그 쏟아지는 비와 함께 지수가 더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앵커님이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지금 구간은 낙폭과대, 그러니까 지수가 언더슈팅이 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을 드리기엔 사실 너무나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지수 구간은 다음 달에 미국의 금리 0.75%를 인상하는 것을 미리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오진 않았지만 3분기부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하향세를 겪고 4분기에 저점을 찍은 후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주가, 우리나라 지수가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코스피 대비로 코스닥이 좀 강하게 내려오는 이유, 사실 반대 매매가 저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와 더해서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 잘 이겨내신다면 분명히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너무나 암울한 나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라고 불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3월달과 4월달 정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만 좀 살펴볼 게 아니고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선행을
선행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생산자 물가 지수란 아무래도 생산자, 제품을 만드는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용할 때 네. 드는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선행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을 찍고 사실 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못 잡을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고가를 좀 찍고 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하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석유를 좀 제외를 한다면 현재 전월비 마이너스 0.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표,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만 너무나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선행하는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수입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사실 하향을 하고 고점을 찍고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하향을 할 것이라고 사실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사실 점도표상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표상에 개선된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조절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수가 다음 달에 0.75%의 금리 인상 부분을 미리 반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게 된다면 사실 과하게 반영됐던 지금 지수가 되돌림 현상, 그러니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 위축이 굉장히 과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재고 누적이 좀 있습니다. 현재 재고 누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재고가 쌓인다라는 것은 나중에 경기 침체가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고가 있다면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올 우려는 있습니다만 당장의 가장 급한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물가가 좀 네.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좀 후의 얘기고 지금 당장으로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완화된 어떤 지표 하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이러한 지표들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닥친 이 악재들은 또 서서히 해결될 수 있으니 심리 위축이 과하게 반영된 시장 반등 기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다들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고 싶잖아요. 네, 그런 약간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런 급락장에서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죠. 생존. 살아남기 위한. 그럼 분명 지금 과매도다, 뭐 반등 네, 맞습니다. 있다, 기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수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줄 때 낙폭 과대 영역이 좀 단기적으로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낙폭 과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업종이 낙폭 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기도 같습니다. 하네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업종별로 상승하고 있는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없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질문을 해주시는 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게 가장 빨리 먼저 크게 네. 오를지 섹터를 하나 굳이 꼽자면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올해 1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업종, 사실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업종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좀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덜 떨어졌지만 상승 구간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더 강하게 오. 먼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낙폭 생각합니다. 과대 영역이 아닌데도 실적이 받침되기 물론 때문에. 크게 빠진 낙폭 과대주는 맞습니다만 어. 다른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덜 떨어졌을 뿐이지 사실 상대적으로. 네,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사실 2분기도 저는 기대가 되고 있고 3분기, 오. 4분기 사실 내년까지도 충분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낙폭 과대 섹터 중에 눈여겨볼 섹터로 2차 전지, 역시나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별 전략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환율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IMF도 아니고 근데 네. 실제로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1,3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건지 이렇게 네. 달러와 강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일단 지금의 환율 1,300원은 과거에 3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IMF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IMF 때는 환율이 2,000원대까지 좀 네. 올라갔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97년 이후에 98년 장기간 약 1년 정도의 1,300원대가 있었고요. 2001년과 2002년 때 일본이 제로 금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1,300원대를 유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0원 일대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던 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아니잖아요. 하기도 애매한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구간임에도 네. 불구하고 1,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율이 왜 1,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좀 있는데요. 오. 지금은 미국이 다음 달에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지수가 미리 반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환율도 사실 이 부분을 미리 좀 반영을 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맞아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매도한 자금은 달러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에 대한 우려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한 1,350원까지는 상승 구간이 좀 열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도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이 금융위기는 좀 아니지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네. 과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축,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오버슈팅 구간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환율 부분도 상당히 오버해서 올라간 경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1,350원까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일 뿐이지 분명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우려가 많지만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오버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 침체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도 어쨌든 물가,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가가 잡혀야 이 환율도 잡힐 거다. 네, 물가가 잡혀야 어쨌거나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네, 테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고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도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안정화도 어느 정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환율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셨고요. 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들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수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원전 지원 소식에 또 오늘 탄력성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 정책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에 에너지에 또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올해 연초부터 제가 원전 관련주는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사실 계속해서 유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이나 미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력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중간에 공백 기간을 원전이 충분히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인데도 여긴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나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글로벌 여러 나라들도 현재 원전에 대해서 재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전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수출로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고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오늘 또 풍력과 태양광 쪽. 뭐 괜찮았어요. 관심도가 정말 있었는데 이쪽을 단기 공략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장이 힘드니까 네, 맞습니다. 단기로 좀 회복할 수 있게 챙겨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닐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은 한 100여 개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맞아요. 그 상승 100여 개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정책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신재생 쪽에 대한 정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오.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수익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접근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인 시점으로 진입을 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나 워낙에 낙폭과대 주들이 많기 때문에 사야 될 종목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재생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와 또 교집합을 잡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종목별 전략, 또 매수 타점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타점과 타이밍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도 탄력적인 수익으로 또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단기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공략을 해드렸던 G2파워가 21% 넘게 지금 수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이렇게 또 20% 넘는 두 자리 수익률 챙겨주셨는데 네.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G2파워 같은 경우 오늘의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후 시장에 코스닥이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지수의 받았긴 영향이다. 네. 받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좀 오.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을 때 적절한 시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대부분 진입하시면 물렸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음봉 자체, 캔들 자체가 음봉이 났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적절한 진입 시점만 잡는다고 한다면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익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대응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입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면 노란 톡방에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2파워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적절한 진입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또 시장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시점들, 타이밍들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G2파워 같은 21% 넘는 수익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는 또 뭘 담아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시장이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내일도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반등을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골라보자면 네. 2차 전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에서 반등 가장 강하게 빠르게 올 수 있는 건 전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낙폭과대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좀 이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가져가시고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오셔서 또 네. 같이 종목별 전략을 채워 가셔야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단기로 공략을 해드릴 수 있는 탄력적인 수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 살펴보면서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이라면 이제부터 히든트랙 종목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두고 봤을 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성장 재무 차트가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여러분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히든트랙 종목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히든트랙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전기전자 부품 종합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총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광학솔루션 사업 부분입니다. 광학솔루션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하는 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무려 20%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실 안 쓰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의 전체 20%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점유율은 점차 확대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점유율을 점점점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앵커님은 스마트폰 어느 회사 거를 쓰고 계신가요? 전 사과 회사. 네, 맞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은데요. 바뀌었잖아요. 1위를 탈환했죠, 시총. 네, 아람코가 맞습니다. 1위였다가. 그것은 시총도 1위를 탈환을 네, 했고 네. 점유율 자체는 원래 압도적으로 좀 1위를 맞아요. 차지하고 네, 네. 있는 업체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최대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아이폰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12 시리즈, 13 시리즈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당연히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고급 모델, 프로 모델이 있는데요. 네. 프로 모델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기존의 아이폰 모델과 고급형의 프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카메라죠. 아무래도 네, 화소. 맞습니다. 네. 카메라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급형 카메라 모듈은 더 비쌉니다. 맞아요. 고가의 제품이 많이 네. 팔리다 보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11 시리즈 같은 경우에 프로 모델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45%를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55%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 고사양의 모델이 점점 많이 팔릴수록 사실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렇겠네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여러 회사가 부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업체인 오필름이 애플 공급망에서 제외된 게 이 회사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경쟁 회사가 하나가 없어졌다라면 네. 당연히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에 따른 실적 상승을 작년에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굉장히 시장의 컨센서스를 매번 상회하는 놀랄만한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업체인 오필름이 왜 애플 공급망에서 제외가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블랙리스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를 네네네. 통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진입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어렵겠네요.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로 제외가 됐을 때 그 기술적인 보완점이 생긴다면 다시 재진입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러한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당연히 앉아서 그냥
호재가 생겼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호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투자를 통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사는 작년에 굉장히 놀랄 만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애플을 통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카메라 모듈에서 놀랄 만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대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9천억 원의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애플에서 경쟁사도 없어지고 제품도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9천억의 투자를 통해서 공장에 증설이 되면 그만큼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올해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올해의 실적 또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작년에 9천억에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1조 원의 투자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학솔루션 사업이 호황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전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 시리즈, 13 시리즈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보였지만 이제 14 시리즈에서도 상당히 좋은 판매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경쟁사가 없어지다 보니 애플 쪽, 카메라 모듈 쪽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2023년에는 카메라 부품을 좀 내재화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현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2023년에 실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될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사실 올해 1조 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의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광학솔루션에서 이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당연히 매수해 볼 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종합 전자부품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사업 분야만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글로벌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성장과 함께 이 업체의 성장도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을 챙겨가시고 든든하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업 분야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회사 세 가지 사업 영역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첫 번째 사업이 아닌 두 번째 사업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기판 소재를 기판 소재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는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반도체 기판에 대한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사실 반도체에 대한 기판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이 부족하다라는 건 만드는 대로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고 반도체 기판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쇼티지에 이어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쇼티지도 현재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판 소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이 회사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만 기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5G에서도 안테나 기판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5G에 대한 이야기, 작년 3분기부터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면서 사실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멀어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G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4차 산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G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기판을 통한 실적은 당연히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5G에서도 의외의 성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판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부족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생산 차질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장 부품에서 좋은 성장을 가져가진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도체의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생산 차질도 없어질 것이고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회사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장 부품 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충분히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다 가져가고 있고 투자 포인트가 각각 사업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고요. 주가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머지 두 가지의 사업 분야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도체와 안테나, 디스플레이 기판 소재 사업,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 부품 사업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다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한 투자까지도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주가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발 빠르게 선취매하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을 네, 한번 그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사실 작년에 굉장히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 성장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 28.7%의 성장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에선 5.8%의 성장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 대부분 사실 영업이익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좀 나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값 상승은 계속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추세를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은 네, 그 영향도 충분히 받아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업체는 글로벌 점유율이 20%가 넘고 점점 높아져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서 이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큽니다. 이 회사의 카메라 모듈을 쓰지 않고서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 정가의 정가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본 대비로 부채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현금 흐름표로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으로 계속해서 현금 들어오고 있고 투자 굉장히 크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8천억, 올해 1조 작년 한다고. 9천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8천억. 9천억 가까이? 네, 8천억 하고 올해 1조 원을 하는데 사실 투자 활동으로 보면 투자 금액이 1조 원이 찍혀 있습니다. 1분기까지 벌써 2,700원의 투자가 찍혀 있다는 부분, 사실 미래를 위한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129%로 100%를 좀 넘어서고는 있지만 유보율이 2,900%나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재무를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성장성 부분, 2020년부터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면서 작년에 56%의 성장, 올해 1분기까지 28%의 다시 한 번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 8.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7.3배, 내후년에는 6.4배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대표도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 비율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뢰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취매하시면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입 자리도 한번 봐야겠죠? 차트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박스권을 깨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2020년부터 봤을 때 2차례에 걸쳐서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은 실적이 기반으로 해서 좋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세 상승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 네.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부분에서도 그러한 성장을 보여줬고 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추세를 깨지 않고 추세 하단과 박스권 하단에 겹쳐져 있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 낙폭, 사실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종목 그렇게 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이 업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어진 추세 라인이 깨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은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과매도 구간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하락 추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가져가 있는 밸류에이션, 성장 모멘텀을 보면 당연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상승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왜 네. 낙폭 과대 섹터 중에 눈여겨봐야 된다 하고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도 같이 또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업종으로 2차 전지는 업종으로 네, 업종이고, 말씀을 네. 드린 거고 개별 사실 개별 종목으로 종목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락 추세 전환 없이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또 매수 적기입니다.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잡아가시고 흔들리는 장에서도 중심을 잡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수 3타점으로 전략 세우시면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약 정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점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는 종목, 사실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어떤 건가라고 그쵸. 궁금하신 그걸 분들이 바라고 많을 것 또 같은데요. 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기반은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실적 기반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종합 전자부품 업체 요약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을 담아 가셔야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탄력을 빠르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완벽한 주식 플레이, 완벽한 매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남겨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시장이 힘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든든한 종목 챙겨가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개인 플레이는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백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